안녕하세요. 천인의 사진관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데이 2 나가게 되었어요. 찍은 건 굉장히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데이 2밖에 안 됐네요. 그래도 다들 열심히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같이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좋은 거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번에 배울 건 OSI 7 레이어라는 거예요. TCP/IP와 같이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 모델입니다. 이 통신 모델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상대방과 통신하고 하려면 이 규약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래야 인터넷 내에서 작동이 돼요. 네트워크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델이고, OSI 7 레이어와 TCP/IP 모델 둘 다 지켜서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TCP/IP 모델이 좀 더 실용성 있고 간단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OSI 7 레이어를 배우냐?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갈 건데, 솔직히 TCP/IP보다 OSI 7계층이 더 어려워요. 근데 왜 배우느냐? 어렵게?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다기보다는 이 OSI 7 레이어 자체가 이론 그리고 참조 모델을 하는데, 얘는 이제 국제 규격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 보면 CITT랑 ISO 국제 표준 규격 단체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그리고 이거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 협회인가 거기일 거예요. CCITT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둘이서 합작해서 만든 모델인데, 일단 네트워크 자체가 아직 표준이 안 됐죠. 막 여러 가지 뭐 애플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것끼리 서로 하려면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서로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만든 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TCP/IP의 규격에 제일 가까우면서 정확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OSI 7 레이어입니다. 일단 TCP/IP 모델보다 세계층이 더 많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세부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만들기 너무 귀찮잖아요. TCP/IP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도 배워야 되는 이유, 아까 말했지만 규격이에요. 규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이 최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 모델로 많이 사용해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여기 와이파이로 적혀 있는데, 원래 TCP/IP에서는 물리적 연결로만 연동이 돼요. 이게 물리적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와이파이는 물리적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TCP/IP에서 그걸 참조해서 가져왔습니다. TCP/IP에 있는 프로토콜을 따와가지고 그걸로, OSI 7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을 따와가지고 이제 TCP/IP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선 중심에서 이제 와이파이 무선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OSI 계층은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일단 이 정도고요. 그래서 특성 같은 경우로 한번 보면, 계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계층은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침범하지 않고 고유 역할을 사용하며 동작합니다. 또한 상호 호환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와이파이 같은 거죠. 각 계층의 고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도 통신이 가능하다. TCP/IP도 여기 OSI 7 레이어와 같은 이제 각 계층의 고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상호 참조를 통해 통신할 수 있게 만들고, 장애 처리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데 각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지점을 체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층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스위치들인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링크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용하죠. 갑자기 생각나는 프로토콜이나 이래 그런 게 없는데, 일단 얘네들이 쓰는 그 규격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지킨다면 되는데, 일단 나중에 뭐 와이어샤크라는 거 써볼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는지가 나중에 다 보여요.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문제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패킷 같은 경우도 3계층인데 3계층이 뭔가 잘못됐다 하면은 패킷에 나중에 뜯어봤을 때 문제가 있겠죠. 3계층이 잘못되었잖아 하면서 3계층에 대해서 고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앱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용자 사이에 징계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앱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자 서로 역할을 하는데 앱 프로 같은 경우 OSI 7 레이어에서 대체적으로 7계층에 많이 분포돼 있어. 제일 높은 계층, 제일 상위 계층이고 이걸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볼 건데 7계층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TCP/IP에서 하나 물려있는 게 이 5, 6, 7계층이죠. 맞습니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또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피직스랑 데이터 링크라고 돼 있죠. 중요해요. 하지만 색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같죠? 데이터 링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위치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트렁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규격에 대해서 여기 또 통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쓰는 곳이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도 중요하고 네트워크 레이어 여기 파란 색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같은 게 이제 뭐 ICMP, ARP, RARP라고 돼 있는데 이게 ARP가 좀 애매해요. 2계층과 3계층 사이에 이제 맥 주소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데이터 링크는 맥 주소고 얘는 IP죠. 어쨌거나 이렇게 쓰는 거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TCP/IP 중에 TCP랑 UDP를 사용한 건데 옛날에 되게 민속놀이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 보면 UDP도 있죠. 그런 게 좀 많이 쓰이는 곳으로 UDP 같은 경우도 여기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되게 많이 중요해요. 특히 예를 들어 정보 보안 쪽을 생각한다면 포트 번호 같은 것도 굉장히 외워야 되고 이 포트가 나중에 이제 프리미터 인터프리터를 쓸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언노운 포트도 나중에 알아둬야 되고 언노운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도 할 수 있지만 보안에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펜을 안 꺼냈었네.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도 당연히 우리가 진짜 자주 하는 패킷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파볼 거예요. 어쨌거나 이번 걸로 그러네요. 이번에 강좌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OT식으로 하는 듯식으로 해서 OSI 7레이어가 이런 거다라고 약간 겁주기 정도 했고요. 다음 강의부터 OSI 7계층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